저는 30살 중반에 2살짜리 아이가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살면서 학창시절 동안 평범하게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에도 보통 여자애들처럼 똑같이 분식점 가는 걸 좋아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튀지 않은 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는 여자애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져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체육대회나 축제가 열릴 때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 얼굴과 머리를 꽃단장한 뒤 고데기를 몰래 챙겨가서 애들 머리를 해주곤 했어요. 애들 사이에서는 예쁘게 머리를 손질해주는 제가 유명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쉬는 시간에 돈 조금 받으면서 애들 앞머리를 잘라주곤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애들 머리를 손질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뭐라 하지 않더군요. 그냥 머리 만지는 것을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저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늦은 시기인 것 같지만 그 시기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다른 애들이 가니까 나도 무작정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갔다면 아마도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저희 엄마가 먼저 저에게 헤어 디자이너 쪽으로 가보는 것은 어떠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제가 즐기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이 대학교에 갈 때 미용 전문학원에 들어가서 정말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어요. 솔직히 미용은 어렸을 때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지쳐질까봐 불안했던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미용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 결과 저는 미용업계에서 유명한 미용실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일을 도맡아서 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도 없었지만 저는 저의 실력으로 올라간 그곳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성공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포기하고 미용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저를 말렸던 사람들의 연봉보다 저의 연봉이 더 높아졌고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서 일을 하고 업무를 보겠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일어나 있고 손을 움직이다 보니 몸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며 오히려 용돈을 드리면서 효도를 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끔찍했던 시집살이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은 제가 일하는 미용실의 직원과 손님의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에서도 중심 쪽에 있는 지역이었고 한마디로 주 고객층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친구분이 제가 담당하는 손님이었고 남편은 그분에게 소개를 받게 되어 온 것이었어요. 처음 저희 미용실에 온 남편은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제가 담당하는 한 분의 손님이 되었죠. 그러던 중 저의 업무용 번호가 있는 폰에 문자가 하나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는 바로 남편이었고 아주 정중하고 매너 있게 문자가 와 있더군요. 그 문자 내용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저와 밖에서 한번 보고 싶은 것인지 쭉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외모도 출중한 편이고 꾸준한 자기관리로 한눈에 보기에도 멋지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매너와 배경까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니 저는 한번 만나봐도 나쁠 거 없지라는 생각으로 한두 번 만나보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보니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은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사랑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때 당시 29살로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30살이 되고서부터 저희 사이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사귄 지 8개월쯤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이른감이 있긴 했지만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던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미용업계라는 게 솔직히 한번 성공하게 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업무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돈을 모아둘 수 있을 만큼 모아둔 뒤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의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가정은 대대손손 돈이 좀 많은 집안이라 저를 못마땅해 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처음 뵌 남편의 부모님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때 분위기를 설명드리자면 저의 직업과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고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직업까지만 듣고 저의 연봉이나 다른 금액적인 부분은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다 알려줬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수에 대해서도 그냥 저에게는 많은 거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시댁에서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마치 있는 사람들을 팍팍 내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저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양 능력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어요. 결혼 날짜도 잡히고 준비도 다 한 상태라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돈 굳었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 남편이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어떠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이유는 시댁이 저의 직장인 미용실과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가질 때까지만 시댁에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다 저를 위해 신경 써서 말을 해줬는데 저는 솔직히 부담이 되더군요. 남자들은 자기 부모라서 그런지 며느리에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아이를 가지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으니 그때 남편의 회사 근처로 분가를 해서 사는 것은 어떠겠냐고 남편이 권유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시집살이를 시킬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죠. 결혼을 하고는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처럼 결혼 후 함께 살게 된 시부모님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예뻐해 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꾸짖거나 타박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미용실이 워낙 바쁘고 일찍 들어가기가 힘들다 보니 시부모님과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무풀보다 악풀이 나은 거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없는 애 취급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일찍 끝내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서 왔다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원래는 서로 써먹한 사이이기도 하고 결혼 전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길래 거실에 계시지 않는 이상 굳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제가 손주만 낳으면 이혼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낯선 목소리의 여자분이 저에 대해 묻더군요. 며느리는 어때? 괜찮아? 말도 마라. 그냥 승호가 곧 있으면 40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긴 했는데 애 낳으면 바로 이혼시켜야지. 그냥 손주나 볼 생각으로 허락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순간 헉소리가 나올 뻔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더 엿들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승호랑 며느리랑 8살 차이라고 했지? 애 하나는 잘 낳겠네. 이라고 하면서 둘이 하하호호 잘도 떠들면서 즐거워 보이더군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참 기가 막히는 타이밍이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방문 앞에서 제 험담을 하는 것을 멍 때리고 듣고 있다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방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끊지 말고 잘 들어 라고 하고는 안방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이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그 앞에서 저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모르는 척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렸어요. 오빠가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손주볼 용도로 쓰고 버리려고 하신 거고요. 넌 말을 무슨 이라고 하시면서 아니라고 하시려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겁니다. 물론 그때 남편이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겠죠. 그래, 너가 알았으니 말해보자. 솔직히 우리 집안에서 널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겠니? 뭐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지도 않고 무엇보다 남의 머리카락이나 잘라주는 애가 뭐가 좋다고. 참. 솔직히 며느리라고 소개하기도 쪽팔린다. 다 들었으니 속이 시원하니? 시원해? 이 말을 시어머니 앞에서 직접 듣고 나니 참 눈물만 나더군요. 시어머니 친구분이란 사람도 똑같은 인간인지 팔짱을 끼고 저를 꼬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남부끄럽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너무 초라하고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미용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의 평범한 집안까지 그냥 다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전 그 길로 남편과의 전화도 끊고 현관문을 나서서 차를 타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그냥 차를 대놓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시간 정도가 지나고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냐고 물어보는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그곳에서 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직접 보고 말하자면서 어딘지 한 번만 알려달라길래 제가 있는 곳에 주소를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남편은 20분 만에 그곳으로 달려왔고 남편은 그냥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었던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더군요. 남편은 저와 통화하는 걸 듣자마자 화가 나서 곧바로 회사를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3시간 동안 화를 내고 울고 불며 싸웠다고 합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지 못하겠다고 했고 어머님은 넌 지금 엄마 편은 못 들어줄 망정 그 기집애 편이나 들어주는 거냐며 화를 내셨대요. 물론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화낼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는 남편은 분가할 테니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다른 사람이 봐도 너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고 완벽한 사람이야. 오히려 나한테 가분한 사람은 너고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 내 엄마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나가서 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같이 끝까지 가야 할지 그냥 이대로 헤어질지 그런데 시어머니만 안 보고 산다면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 내서 남편의 말을 따랐어요. 왜냐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친정집에서 잠시 살다가 남편이 구한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자존심에 저에게 전화도 안 오더군요. 나이 먹은 아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보고만 계시다 자기 하에 못 이겨 해외에 계신 이모님 댁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나중에 사실 알고 날벼락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도피 같은 거였어요. 아버님은 한 달에 한두 번 뵙고 지내지만 어머님은 아예 만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그 일이 있고 난 후 1년 정도 뒤에 저에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문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상처가 많이 남아있어서 어머님의 사과를 받고 난 후에 다른 연락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문자가 진심인 것인지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보기 위한 거짓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 끝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어머니에게 저는 앞으로 뵐일 없을 것이라고 문자 넣어드렸네요. 그 어머님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런데 또다시 연락이 왔는데 기가 막힌 게 제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더군요. 그땐 문자가 아닌 전화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굳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받지 말라고 하면서 태교에만 전념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게도 절대로 우리 사는 곳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시어머니 저희 집 알아보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몰라서 저희 집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신경은 쓰였지만 무시하고 막달까지 안 보고 지냈는데 출산 한 달을 남겨두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의 손을 잡으시고는 그날 일은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일을 평생 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용서도 안 되지만 어머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꺼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어른이 이렇게까지 와서 용서를 빌었으면 사과를 받아줘야지. 뭐라고? 말 같지도 않은 말로 꼴값을 떨고 있네. 야, 내가 너가 이뻐서 이러는 줄 아냐? 내가 내 새끼 자식 생각해서 이런다. 어디서 나를 쥐락펴락해? 어른을 들었다 놨다 재밌냐? 이러더군요. 저도 이젠 할 말 해야 할 것 같아 말했어요. 어머니, 누가 그러더군요. 인생의 2가지 길에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하는 길이 있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지금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과 어떠한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안 보고 살 거니까 이 집에서 나가세요. 했더니 갑자기 막달인 저를 밀치더니 임신한 게 대수야? 너 같은 거 아니어도 널리고 널린 게 여자야. 너 아니고도 내 손주 낳아줄 여자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힘을 실어 밀쳤는데 그때 뒷걸음질 치면서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순간 저는 배를 움켜잡았지만 놀라기도 했고 충격이 컸는지 배가 살살 아팠어요. 저는 소파에 있는 전화로 119를 불렀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요? 도망갔어요. 참 기가 막히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노하면서 절대로 저보고 자기 엄마 용서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인연 끊었어요. 시아버지도 나중에 사건에 대해 얘기를 듣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별거를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아버님 말로는 그나마 있던 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원래 시아버님도 저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저를 오랫동안 봐오시더니 변하셨어요.
이젠 제가 제일 이쁘다고까지 해주시네요. 시어머니 아버님과 별거 중에도 사고를 몇 번 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 이혼도 준비하고 있더군요. 재산도 저희에게 벌써 많이 넘겨주셨어요. 손녀가 태어나고 아버님이 180도 변하셨거든요. 제 딸이 복덩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손녀 보러 오시는데 친정엄마가 걱정해 힘들지 않냐고 묻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조만간 합가도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말리네요. 그래서 그건 조금 보류 중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남편과 자식에게 버림받고 지금은 행방불명 됐어요. 저는 남편과 딸아이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고요. 그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남편이 손을 내밀어 주어서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도 보게 된 것이고요. 요즘 저의 인생의 낙은 남편과 함께 딸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때의 일은 자꾸 생각해봤자 저만 힘들고 아이도 남편도 그럴 것 같아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제 사연을 듣고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